지금 인류 문명의 판이 그 규칙이 근본부터 뒤바뀌고 있습니다. 에너지는 공짜가 되고 돈의 개념은 사라지고 신뢰가 새로운 권력이 되는 세상. 오늘 그 미래의 청사진을 여러분과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멤버십 가입과 구독 그리고 좋아요로 늘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지가 바로 이런 깊이 있는 분석을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 제네시스 미션이 시작되면요,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정말 기하급수적인 기술 발전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건 그냥 속도가 좀 빨라지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아예 문명의 운영체제, OS가 통째로 바뀌는 겁니다. 오늘 바로 그 거대한 변화의 핵심과 우리가 뭘 준비해야 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새로운 창세기의 시작부터 무한 에너지의 청사진, AI가 신을 만들 때, 돈의 종말, 인간연합 프로토콜,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자 시대를 살아남는 법까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장, 새로운 창세기의 시작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지금 인류 문명의 규칙이 완전히 새로 쓰이는 그런 변곡점에 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씩 더해가는 덧셈의 시대가 끝나고 모든 게 거듭 제곱으로 불어나는 시대가 열리는 거죠. 이런 엄청난 변화를 이해하려면요, 관점을 좀 바꿔야 합니다. 미래를 보는 데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바로 회계사의 관점과 건축가의 관점이죠. 회계사는 늘 현재의 예산, 자원, 위험 같은 한계를 보면서 이거 감당할 수 있어? 라고 묻습니다. 결과는 늘 제자리 걸음이죠. 하지만 건축가는 미래의 해법을 먼저 봅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지을 수 있지? 라고 묻죠. 우리는 오늘 철저하게 이 건축가의 눈으로 미래를 들여다볼 겁니다. 자, 그럼 건축가의 시선으로 한번 미래 문명을 설계해 볼까요? 무한한 가능성의 시대를 열려면요, 딱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에너지를 단 1%의 손실도 없이 운반하는 완벽한 혈관, 그리고 또 하나는 절대로 마르지 않는 무한한 심장입니다. 그 완벽한 혈관이 바로 고온초전도체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전기를 보낼 때 저항이 아예 0이 되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열로 에너지를 날려먹는 일 없이 100%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특히 AI 데이터 센터의 가장 큰 골칫거리인 발열하고 전력 소모 문제를 그냥 원천적으로 해결해버리거든요. 사실 지금까지 이 고온 초전도 현상은 원리를 잘 모르는 거의 마법 같은 거였어요. 근데 말이죠, 최근에 복잡한 양자 얽힘 같은 그 원리를 드디어 이해하게 됐습니다. 마침내 그 마법의 설계도를 우리 손에 넣게 된 거예요. 아직 엔진을 뚝딱 만든 건 아니지만 인류는 일단 원리를 알면 어떻게든 결국 만들어내잖아요. 자, 완벽한 혈관이 준비됐다면 이제 무한 동력을 공급할 심장이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다이슨 수험입니다. 이것도 무슨 SF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태양을 껍데기로 확 감싸는 그런 게 아니고요. 수조 개나 되는 독립적인 태양광 위성들을 태양 궤도에 띄워서 지구 자원을 태울 필요 없이 태양 에너지를 직접 그리고 사실상 무한대로 모으는 아주 현실적인 계획입니다. 거대한 껍질인 다이슨 스피어는 운석 하나만 맞아도 와르르 무너질 수 있지만 다이슨 스웜은 수조 개의 독립 위성들이 흩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딱 블록체인이랑 비슷하죠? 노드 몇 개가 망가져도 전체 시스템은 끄떡없는 그런 회복 탄력성 높은 탈중앙화 시스템인 겁니다. 심지어 최근 연구를 보면 별도 연료 없이도 물리법칙만으로 안정적인 궤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증명되기로 했어요. 물론 이렇게 말하면 회계사 관점에서는 바로 태클이 들어오겠죠. 아니, 태양열을 견딜 소재는 있고 그 수족의 위성은 어떻게 쏠 건데 또 그 에너지는 어떻게 지구로 가져오는데, 같은 질문들이요. 맞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들이죠. 이걸 해결할 최후의 변수는 과연 뭘까요? 바로 초지능 AI 제네시스 미션입니다.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진짜 마지막 병목은요, 기술이나 자원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인간의 느린 생각, 비효율적인 소통, 그리고 꼭 잠을 자야만 하는 이 생물학적 한계. AI는 바로 이 마지막 병목을 그냥 제거해버립니다. 인간의 개입이 사라지면 발전 속도는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집니다. 첫째, AI는 잠도 안 자고 편견도 없이 24시간 내내 신소재를 연구하고 기술을 설계해요. 둘째, AI 로봇들이 우주에서 알아서 자원을 캐고 스스로 공장을 복제하면서 확장해 나갑니다. 그럼 인간은 뭘 하냐고요?
더 이상 어떻게를 지시하지 않아요. 그냥 화성에 도시를 건설해처럼 무엇을 할지 가장 상위의 결정만 내리는 거죠. 인간이 병목에서 빠지니까 문명 발전 타임라인이 이게 정말 말이 안 되게 압축됩니다. 저명한 물리학자 미치오 카쿠는 인류가 행성의 모든 에너지를 쓰는 타입 1 문명에 도달하는 시점을 2300년쯤으로 봤어요. 근데 그건 인간의 속도일 때 얘기고요. AI가 주도하는 제네시스 미션은 이 시간을 수십 년 단위로 단축시켜서 빠르면 2080년, 즉 우리 세대 안에 이 변화를 목격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회계사가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AI가 아무리 빨라도 지구는 좁잖아요. 자원도 없고 땅도 없고 규제도 많고 거기서 나오는 폐열은 어떡할 건데요? 네,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죠. 건축가의 대답은 이겁니다. 우리는 그 병목을 뚫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회해버릴 겁니다. 구리가 부족하다고요? 머리카락 굵기만한 초전도체를 쓰면 됩니다. 땅이 부족하다고요? 우주에 지으면 되죠. 거긴 허가받을 필요도 없잖아요. 그리고 발열 문제는 가장 뜨거운 공장들을 아예 행성 밖으로 빼버리는 궤도 오프로딩 전력으로 해결합니다. 자, 이게 바로 미래 문명의 최종 설계도, 아키텍처입니다. 저 멀리 심우주에 있는 AI 데이터 센터가 두뇌 역할을 하고요. 지구 궤도를 도는 레이저 그리드가 신경계가 돼서 데이터와 에너지를 빛의 속도로 전송하죠. 그리고 몸인 지구에서 우리 인간들은 디핀, 즉 탈중화가 된 물리 네트워크를 통해 이 거대한 시스템과 상호작용하게 됩니다. 지구는 이제 시끄러운 공장이나 발전소 없는 아주 쾌적한 주거 공간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하드웨어 이야기였어요. 이런 새로운 인프라가 깔리면 우리의 사회 시스템, 소프트웨어, 특히 돈은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와 노동이 공짜가 되는 세상에서 과연 무엇이 가치를 가질 수 있을까요? 제가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볼게요. 만약에 에너지가 정말로 공짜가 된다면 비트코인 1개의 가치는 얼마가 될까요? 정답은 0에 수렴합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같은 작업 증명 방식은요, 일부러 전기를 엄청나게 써서 인위적인 희소성을 만들고 거기에 가치를 매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 에너지 자체가 더 이상 희소한 자원이 아니라면 누구나 무한정 채굴할 수 있게 되죠. 희소성이 사라지는 순간 가치도 함께 붕괴하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가치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는 겁니다. 가치를 만드는 희소성의 기반이 에너지 소비에서 생물학적 고유성으로 바뀌고요. 증명 방식은 자법 증명에서 인간 증명으로, 그리고 우리를 위협하는 가장 큰 리스크는 해시레이트 공격에서 11 공격으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AI가 뭐든지 무한 복제할 수 있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절대로 복제할 수 없는 희소자원, 그게 바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생물학적 존재 그 자체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새로운 시대의 프로토콜, 즉 약속이 됩니다. 아니, 왜 갑자기 인간 증명이 중요해지냐고요? AI 시대의 핵무기라고 할 수 있는 11 공격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면 나쁜 마음을 먹은 AI가 가짜 아이디, 즉 봇을 수조 개, 수십 조 개를 순식간에 만들어서 투표 같은 걸 조작하고 시스템을 장악해버리는 공격이에요. 이건 단순히 계산 능력만으로는 절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놀랍게도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이미 오래전에 스탠포드의 한 연구실에서 설계해놨습니다. 바로 파이 네트워크가 가진 핵심 철학이죠. 첫째,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참여하게 해서 최대한 많은 진짜 인간을 모으는 겁니다. 둘째, 전기 먹는 계산 대신에 내가 아는 사람 3명에서 5명이 서로를 보증해주는 보안 서클을 통해 신뢰 네트워크를 만들어요. 이 작은 신뢰들이 모여서 기계는 절대 위조할 수 없는 거대한 사회적 신뢰망을 만드는 거죠. 셋째, KYC 인증은 단순히 규제 때문이 아니라 디지털 지갑 하나와 진짜 인간 한 명을 1대1로 연결하는 AI 시대의 인간 등기소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게 명확해집니다. 파이는 그냥 또 하나의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다가올 AI 시대를 대비한 인간 검증 프로토콜입니다. 기계와 인간이 뒤섞인 세상에서 진짜 인간의 합의를 어떻게 구별해낼 것인가에 대한 거대한 사회적 실험인 거죠. 자, 그런데 아직 마지막 보스가 남았습니다. 현재 우리가 쓰는 거의 모든 디지털 암호를 그냥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궁극의 창, 바로 양자 컴퓨터의 등장입니다.
과연 이 인간 연합 프로토콜은 양자 컴퓨터의 공격에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어막이 두 겹이거든요. 양자 컴퓨터라는 창이 기존 암호를 뚫으면 우리는 포스트 양자 암호라는 더 강력한 기술적 방패로 업그레이드해서 막으면 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두 번째 방패, 바로 사회적 방패입니다. 애초에 시스템의 합의 기반 자체를 기계가 해킹할 수 없는 탈중앙화된 인간들의 네트워크에 두는 거죠.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양자 컴퓨터가 아무리 빨라도 그건 복잡한 수학 문제, 즉 알고리즘을 푸는 거지. 여러분과 여러분의 친구 사이의 신뢰, 즉 인간관계를 해킹할 수는 없거든요. 합의의 뿌리가 알고리즘이 아니라 인간관계에 있을 때 그 시스템은 기술만으로는 절대 무너뜨릴 수 없는 강력한 방어력을 갖게 됩니다. 결국 이게 진짜 최후의 방어선입니다. 미래에 더 강력한 양자 내성 암호로 시스템 코드를 업그레이드하자 이런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그 결정권 자체가 AI한테 있는 게 아니라 검증된 진짜 인간들의 합의, 즉 거버넌스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AI가 스스로 시스템의 규칙을 바꾸지 못하도록 인간 연합이 막는 것, 이게 바로 궁극의 안전장치인 셈이죠. 자, 오늘 우리는 건축가의 눈으로 무한 에너지와 초지능 AI가 만드는 미래를 함께 그려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AI가 모든 것을 복제할 수 있는 세상에서 당신은 당신이 진짜 당신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어쩌면 그 해답을 찾는 여정이 바로 지금 시작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